우선 정변의 뜻을 알아보자. 정변이란 정치체제나 권력구조가 비정상적,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급격히 바뀌는 사건을 의미한다. 주로 무력이나 쿠데타를 통해 정부나 지도자가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갑신정변은 일종의 무력 쿠데타였다. 그렇다면 갑신정변은 누가, 왜, 어떻게 일으켰을까? 갑신정변은 고종 21년이던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의 근대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던 개화파 세력이 주도한 3일간의 무력정변이었다. 당시 조선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했고 명성황 후에 친정 쪽 사람들인 민씨 일가가 정권을 장악해 보수적 정치가 만연했다. 이에 개화파였던 김옥균과 박영효는 일본을 본보기로 한 급속한 근대화와 개혁을 원했다. 당시 조선은 지나치게 청나라에 의존적이었는데 이 역시 개화파에게는 불만이었다. 한편 조선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일본은 개화파의 불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개화파를 지지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갑신정변의 기획과 실행, 실패 이후까지 깊이 관여했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는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일본 공사 타케조의 시니치로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켰다. 이때 급진개화파가 동원한 병력은 일본 공사관 경비병 140여 명이었다.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 중 청나라 세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정부 요인들을 습격하고 고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정부를 수립한다. 이때 개혁정강 14개 조를 발표한다. 14개 조 개혁정강은 다음과 같다. 1. 청나라에 대한 조공 폐지. 2.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3. 공정한 세금 부과. 4. 불법적인 세금 징수 폐지. 5. 왕실 중심의 학문, 정책 폐지. 6. 내각제적 권력 구조 도입. 7. 행정구조 간소화 정부 조직 축소. 8. 궁중 권력 해체. 9. 탐관 오리 처벌 강화. 10. 예산과 세입 통일. 국가 재정 투명화. 11. 집단지도 체제 도입. 12. 장교와 병사 차별 금지. 13. 경찰제도 설치로 치안 확보. 14.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 하지만 이 정변은 한성에 주둔 중이던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면서 3일 만에 끝나고 만다. 당연히 14개 조 개혁정강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한성에는 약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 중이었다. 청나라 군대의 한성 주둔은 이모군란 이후 합의된 사안이었다.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는 마르티니, 헨리 소총, 샤스포 소총 같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정예 병력이었다. 이에 비해 갑신정변에 동원된 일본 군대는 공사관 경비병력 140여 명이 전부였다. 일본 군대의 도움으로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청나라 정부는 조선 내 질서 회복과 청나라의 종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결정했다. 청나라의 조선 정책 책임자였던 이용장은 위안스카이에게 출동 명령을 내린다. 그 결과 경복궁 주변과 종로에 있던 일본 공사관을 비롯해 한성 시내 곳곳에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결과는 일본군의 패배로 끝났다. 병력수에서 일본이 밀렸기 때문이다.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탔고 사상자도 발생했다. 이로써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갑신정변 실패 후 정변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 가운데 개혁 설계자였던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갑신정변 10년 뒤인 1894년 상하이에서 암살당한다.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은 홍종우라는 사람이다. 홍종우는 성리학적 충군 사상에 충실한 유학자 출신이었다. 홍종우는 김옥균의 행위를 일종의 반역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고종과 민씨 일파는 김옥균을 역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홍종우는 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에 묵인하에 김옥균을 암살했다. 암살당한 김옥균의 시신은 조선으로 옮겨졌고 조선에 도착한 김옥균의 시신은 8조각으로 찢겨지는 능지처참을 당했다. 이에 반해 김옥균 암살범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 실제로 고종은 훗날 홍종우에게 자기를 수여한다. 또 다른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훗날 대한제국 고위관리로 복귀한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해 훗날 독립운동가로 귀국한다. 홍영식과 박영교는 청나라 군대에 체포된 뒤 처형당했다.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탔고 경비병 1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다수의 공사관 직원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조선 정부가 일본 공사관과 자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885년 1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했다. 그리고 공사관 경비부대의 출동으로 시작된 것이 갑신정변이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재산과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힘이 없었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일본의 무력 침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기에 굴욕적인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1만 원이란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된다. 갑신정변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개혁 시도로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근대 국가 건설을 시도한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 너무 의존했고 폭넓은 국민적 지지가 부족했다. 갑신정변을 통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청나라와의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 훈건 개화파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후 조선의 개혁 방향에 대해 외세 활용인가 아니면 자주 개혁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쟁거리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조선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나라인가를 스스로 또 대외적으로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 갑신정변이라 할 수 있다.